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오늘은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이영로 조사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금감독실 이영로 조사역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연금저축의 가입 단계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연금저축 유지 단계에서 알아두면 좋을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금 상품을 유지하려면 수익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네, 지난번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2021년 전체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였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연금저축 펀드가 1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금저축 펀드 적립금 증가율이 30% 가까이 늘고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수익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연금 저축 신탁 수익률이 저조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후 대비로 이거를 하는 건데 수익률이 낮으면 좀 속이 상하겠죠. 그럼 네, 맞습니다. 이거를 가입을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좀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금융감독원은 연간 2회 보고서를 통해서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상세하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분들은 먼저 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가 가입한 상품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연금 포털에서도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다른 다양한 연금 상품들도 한 번에 살펴보실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고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시고 싶다면 연금저축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게 한번 신청을 하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수익률을 좀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연금계좌 이체를 한 번에 하면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 이체 제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연금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1회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간의 이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형 IRP 간에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옮기는 쪽인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한 번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기존 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새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는 것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네. 온라인 계좌 이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금계좌 이체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네요. 네. 혹시 계좌를 좀 이체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먼저 연금 계좌를 이체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 이율을 받지 못하실 수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가입 후 7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의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를 통합하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에 있어 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야 연금저축 납입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좌 통합 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상 불이익이 그 계좌 통합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계좌별로 좀 잘 알아보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연금저축을 장기간 유지하는 중에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데 그렇다고 중도 해지를 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도 인출하고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는 제약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반면에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금 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율 3.3%에서 5.5%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런 저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중도 인출 요건 또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적용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양의료비의 경우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 수령 시점을 또 앞두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연금 수령에서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수령 기간과 수령 금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 수령 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게 되면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어서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최고 44%까지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1,200만 원 한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등 제외되는 연금액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시면 세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장기간 분할해서 현명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저희 금융감독원에선 통합연금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으니 많은 접속 부탁드리고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연금 상품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의 연금 조회와 함께 수익률, 수수료도 다양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은 현행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후 세법 개정 시 적용되는 세율이나 한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이영로 조사역이었습니다.